네. 자, 오늘 할 거는 일단 감마 분포입니다. 감마 분포인데, 감마 분포를 보기 전에 감마 펑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감마 펑션이 무엇이냐면 이 이렇게 생긴 형태의 적분을 우리는 감마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마 펑션은 그 자체로 적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속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인풋 값이 알파가 하나가 있는데 알파는 어떤 수든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정수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 감마 n은 여기서 n은 이제 자연수입니다. n-1 팩토리얼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integral by parts라는 게 있잖아요. 어, 부분 적분이랑은 다르죠. integral by part 소리 좀 거였어. 그래서 integral by parts라는 게 있는데 자 잠시만.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처음으로 다 모인 것 같은데요. 한번 줌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n이 정수일 때 integral by parts를 해보니까 이렇게 감마 n이 n-1 곱하기 감마 n-1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점화식이라고 하죠. 점화식. 오랜만에 들어보죠. 아니면 이제 recurrence relation.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n 빼기 1, 뭐 n 빼기 2 점점 이게 인덕티브하게 바뀔 텐데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냐고 봤더니 n-1부터 쭉 내려가서 어느 순간 이제 1을 계속 빼다 보니까 0이 될 때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 직전까지. 그럼 거기서 딱 멈추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감마 n은 n-1 팩토리얼이구나. 언제 n이 어, 자연수일 때 1보다 큰. 왜 1보다 커야 되냐? 1이면은 그냥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운 게 있죠. 0 팩토리얼은 1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1보다 커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모든 자연수면은 다 만족이 된다. 왜냐하면은 0 팩토리얼도 1이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이 얼마인지에 배우지 않으셨다면 1이라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감마 2분의 1은 루트 파이인데요. 왜 루트 파이냐? 옆에 지울게요. 옆에 잠깐 지우고 감마 루트 파이가 왜 2분의 1이냐면 자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0부터 무한대까지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2의 마이너스 y승 dy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유도를 하지는 않고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도를 하지 않고 어, 우리가 제가 i라는 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z d의 z로 잡고 i 제곱의 값을 구하면 그게 파이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루트 파이라는 걸로 i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중간에 극좌표 변환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곱. 네. 예. 그래서 교수님도 아마 하지 않으셨을걸요? 예. 이거 나중에 유도를 원하시면 제가 아직 끝나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감마 펑션으로부터 감마 분포가 어떻게 유도가 됐는가라고 봤더니 자, 감마 어떤 분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 내에서 다 적분을 했을 때 1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베타분의 x라고 잡아놓고 그 y자리 이제 다 바꾼 거죠. 베타분의 x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감마 알파가
요 적분식이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을 감마 알파로 나눠주게 되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얘가 바로 감마 분포의 PDF가 되는 거고 범위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양수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 파라미터를 감마, 자, 뭐 이렇게도 쓰고요. 감마 그냥 영어로. 아니면은 그냥 G라고 쓸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기호 따라서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보통은 1 아니면 3번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본 바로는. 그 다음에 자, 이 베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이 베타 자리를 제가 이 베타분의 1을 세타라는 걸로 정의를 해볼게요. 네, 세타는 베타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PDF가 조금 보기가 예쁘게 바뀌거든요. 감마 알파분의 세타의 알파승,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x 세타승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때는 우리가 요 베타를 우리가 기존에 배운 대로 스케일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렇게 베타분의 1 형태로 만든 세타를 레이트 파라미터라고 해요. 알파 쉐입.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친 대로 해야겠죠. 헷갈리니까 안 그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GF를 구하는 건데 뭐 MGF를 어떻게 구하냐는 적분 그냥 과정이니까 저희가 또 오늘 할 게 많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봤더니 요렇게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t가 베타분의 1보다 작은 게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어디서 나왔죠? 이 1 마이너스 베타 t라는 게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에서 나온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얘를 이제 한 번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알파가 옆으로 빠지고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를 t에서 미분을 하는 거죠. 체인 룰에 의해서. 그럼 마이너스 베타가 또 떨어져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t 자리에다가 0을 넣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그냥 알파 베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는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베타 t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승에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한 번 내려오고 빼기 2로 바뀐 다음에 또 체인룰에 의해서 마이너스 베타가 한 번 더 추가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t를 0을 넣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날아가고 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파 베타의 제곱을 빼주면 그게 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보시면은 알파 베타 제곱이 이 분산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분산 다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어, 자, theorem. 자, 이건 더 제가 generalization을 할게요. 어떤 상수 k가 있어요. constant k. 근데 0보다 커야 돼요. 왜 0보다 커야 되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k 곱하기 x는 감마 알파 콤마 k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상수곱은 앞쪽 파라미터에는 영향을 안 주고 뒤쪽 파라미터에만 영향을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k가 0보다 커야 되느냐? 이 감마 분포에서 요 파라미터들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k라는 거가 0이거나 음수가 돼 버리면 그 곱한 것도 파라미터로서 유효해야 하는데 0이나 음수가 돼 버리면은 그 정해진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곱해지는 컨스턴트도 0보다 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를 곱했어요? 베타분의 1이라는 거를 곱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역수를 곱한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베타분의 1 곱했을 때에 대한 것만 해놓은 건데, 우리가 y에 대한 분포를 구하고 싶은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fx에다가 기존의 x 자리에 베타 y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넣어요? 네, 제코비언을 넣으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1차원이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를 우리가 y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x는 y 베타니까 어, 베타 y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그냥 절대값 베타인데 베타는 우리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베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바로 y에 대한 PDF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PDF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냥 이거는 뭔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정리를 했더니 아, 모양이 이렇게 나왔네. 근데 모양이 뭐랑 똑같더라? 그 두 번째 파라미터 베타가 1인 상황에서의 감마 분포 PDF랑 똑같더라라고 해서 y라는 것의 분포가 감마 알파 1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티어렘은 x1부터 xn이 인디펜던트한 감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는 다 똑같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만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걔네들끼리 싹 다 더했을 때, 자, 인디펜던트라는 조건이 잊지 마시고, 싹 더했을 때, 그 더한 결과도 여전히 감마 분포를 따르는데, 두 번째 파라미터는 공통이었으니까 그대로고, 첫 번째 파라미터만 똑같이 다 더하는 걸로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MGF에서 그 여러 가지를 더한 것들의 MGF는 그 이제 각각의 MGF를 곱한 형태로 바뀌잖아요. 인디펜던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MGF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존재하기만 한다면 1대1이기 때문에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딱 보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가 서메이션 오브 알파 i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베타인 감마 분포랑 똑같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알아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게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x라는 분포가 익스포넨셜 람다라는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익스포넨셜 람다라는 분포는 뭐랑 같냐면 자, 이게 는하고 d를 붙이면은 분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는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감마 1, 람다분의 1과 같습니다. 이거를 알면은 이 밑에 내용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익스포넨셜 분포는 의미가 있는 분포잖아요. 어떤 사건이 단위 시간 내에서 평균적으로 람다 횟수만큼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의 이제 발생 횟수는 포화송 분포인 거고 발생 시간이 익스포넨셜 분포인 건데 익스포넨셜 람다와 왜 감마 1, 람다분의 1이 같냐는 그냥 PDF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거고 얘가 뭐 감마 분포 자체는 굉장히 제너럴한 분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감마 분포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더하면은 인디펜던트 했을 때 뭐 새로운 감마 분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익스포넨셜 상황을 조금 더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WK라는 걸 뭘로 정의를 했냐면 그 아까 우리가 말한 레이트가 람다인 포화송 프로세스에서 K번째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WK라는 게 K와 람다분의 1을 파라미터로 하는 감마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게 K번째 이벤트지만 만약에 첫 번째 이벤트였으면 first 이벤트였으면 그게 익스포넨셜 분포였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감마 1, 람다분의 1이니까 밑에 내용이랑 일치가 되죠. 근데 이게 first가 아니라 그냥 좀 더 일반화해서 k번째였을 때도 이 앞에 있는 파라미터에만 k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거를 보면은 k라는 상수가 곱해지면은 왠지 뒤쪽 파라미터에 곱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쪽 파라미터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냐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는 게 이 티오렘입니다. 자, 그래서 xt라는 게 뭐냐면 0부터 t까지의 그 인터벌에서 일어나는 발생 횟수예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으로 포화성 분포는 단위 구간을 가정으로 하니까 어 t잖아요. 이 구간의 길이가 0부터 t까지니까. 그러면 파라미터가 람다 t인 횟수니까 포화성 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W1이 t 이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 첫 번째 그러니까 t 초까지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발생 횟수 관점으로 치면은 t초 동안 몇 번 일어나요, 사건이? 한 번일 수도 있고 사실 두 번 일어나도 상관없잖아요. 한 번 이상만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포화성 분포니까 계산이 쉽잖아요. 왜 쉽냐?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XT라는 게 1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1 빼기 XT가 정확하게 0일 때만 빼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화성 분포의 서포트는 0, 1, 2, 3, 4, 5, 6, 7, 8, 9, 10 블라블라블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자 그러면 1 빼기 람다 t의 팩에 그러니까 0팩 0팩 0팩에 그 다음에 람다 t의 0승의 2의 마이너스 람다 t가 돼서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W1의 분포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CDF를 우리가 분포 함수라고 합니다. Distribution Function. CDF잖아요. 그러면 미분이 된다면 CDF를 미분하면 그냥 PDF가 되죠.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의 PDF인가 봤더니 예, 요거의 PDF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처음에 얘기해 줬던 이거를 증명을 한 거죠. 익스포넨셜 람다와 감마 1, 람다분의 1이 동일하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K로 확장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I라는 게 어, I 빼기 1번째 사건과 I번째 사건 간의 시간 간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X1이라는 건 뭐예요? 자, 기록 시작한 그 0초부터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X2라는 게 뭐냐면 W2 빼기 W1이니까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여기가 기록 시작이고 그러니까 1, 2 이렇게 가면 여기가 X1, X2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간격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X1부터 XK까지 있는데 이 X1, X2, XK 각각이 감마 1부터 람다분의 1을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그 다음은 그 전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쪼갰을 때 x2도 똑같은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고 xk도 똑같은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가 다 같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다 동일하고 얘네끼리 다 인디펜던트하죠. 그쵸? 왜냐하면 메모리리스 프로퍼티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x1부터 xk까지를 다 더하면 그게 이렇게 캔슬 아웃 되니까 그냥 wk죠. 그게 아까 봤던 거에 의해서 1 람다분의 1이래서
아, 그냥 k 람다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증명이 완료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초당 3.5명의 고객이 들어온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일곱 번째 사람이 들어올 때의 그 expected time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WK가 K, 람다분의 1인 감마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아니까 평균 구하는 거는 우리 평균 알파 베타였잖아요. 두 개 곱한 거.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한 게 답이겠죠. K는 7로 두고.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 고객이 왔을 때가 1초래요. 그러면은 세 번째 고객이 올 expected time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뭐냐면 그 각각의 시간은 독립적이지 않지만 사건과 사건 간의 간격은 독립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W3에서 W1을 똑같은 거를 빼고 더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얘네 똑같은 거 빼고 더하면 그냥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평균이라는 거는 그 이제 뭐라고 하죠? 다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 기준으로. 그쵸? 리니어하게. 그러면은 W3 빼기 W1 기분 W1 equal 1과 이게 되죠. 자, 일단 두 번째 거를 먼저 보면은 W1이 1이라고 주어졌으면 그냥 1인 거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W1이 1이라고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평균값을 취하면 그냥 1일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얘는 그냥 이제 시간 간격이 이제 이렇게 새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 각각의 간격은 또 이제 감마분포를 따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균값 구하면 그냥 두 개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얘 둘 더하면 정답이다라는 내용. 그다음 메모리리스 프로퍼티 아까 봤던 거죠. 자, t초까지 발생한 사건을 알 때 s 플러스 t초까지의 사건은 그냥 t초까지는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런 느낌. 플러스 t면은 여기 길이가 t고 여기가 s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알아도 의미 없다. 그냥 우리는 여기만 보면 된다. 빨간 부분만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성립하는 분포가 몇 개 있어요. 익스포넨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죠. 하이퍼지오메트리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지오메트릭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연속에서 이게 이산 분포에서 네, 이렇게 가까워. 얘네 둘이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 가집니다. 자, 이그램플은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거 그냥 밑에 것만 보면 이게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인데 24초까지 아니까 25초까지는 뭐냐? 그러면 그냥 빼기해서 1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카이스퀘어드. 자, 카이스퀘어드 분포는 어, 자, 우리가 카이스퀘어드 분포는 어떻게 배웠죠? Z라고 하는 스탠다드 노멀 분포가 있을 때 Z 제곱이 어, 카이스퀘어드 1을 따른다라고 통계학 입문에서 배우셨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게 논 센트럴 뭐 카이스퀘어드라는 것도 있는데 되었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카이스퀘어드 분포는 또 어떤 거랑 동일하냐면 자, 이제 앞으로 나올 거지만 카이스퀘어드 n이라고 해볼게요. x가 그러면 얘는 감마 2분의 n, 2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 2분의가 들어간다는 거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할 때. 이거가 안 되면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카이스퀘어드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따로 안 구해봐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생긴 감마 분포랑 동일하다고 하면 평균은 그냥 두 개를 더한 n일 것이고 여기선 r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n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분산은 알파 베타 제곱이었잖아요. 이 2분의 n 곱하기 베타 제곱 4. 그러면 그냥 2n이 되겠죠. 분산은. 그쵸? 미는 그냥 n. 그래서 얘가 감마 분포와 동일하다는 것만 알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R로 쓸게요. 여기 나온 대로. 자, X1부터 XN까지가 인디펜던트한 상황에서 이 XI라는 게 각각 chi 스퀘어드 RI를 따른대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RI인 건데 그러면은 얘가 뭐랑 똑같아요? 감마 2분의 RI, 2랑 똑같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이걸 Y라고 해볼까요? 뭐를 따르죠? 감마 뒤에 파라미터가 똑같으니까 가능한 거죠. 콤마 2를 따르겠죠? 그러면 얘는 뭐랑 같겠어요? 카이 스퀘어드 RI랑 같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띠오렘. 어, 자, X가 이렇게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드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V라는 게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의 제곱이래요. 얘는 카이 스퀘어드 1을 따르더라. 당연하죠. 아까 이게 Z니까 스탠다드 노멀이니까. 그쵸? 이거 고등학교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CDF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얘를 이제 직접 계산을 해 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근데 이 안에 있는 모양이 PDF일 거잖아요. 그쵸? 여기 나왔죠. 근데 이게 모양이 뭐더라? 뭐랑 똑같더라? PDF 오브 감마 2분의 1, 2랑 똑같죠? 왜냐면 감마 알파가 여기고 베타의 알파승이 여기 있고 그쵸? 우리 아까 봤던 거 기준으로 Y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여기 있고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y 나누기 베타가 여기 있죠. 그쵸? 그 아까 봤던 그 감마 PDF랑 똑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요거네. 근데 이게 뭐였어요? 카이 스퀘어드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다음에 자, x가 이번에는 n 차원이에요. 그럼 x가 이렇게 생겼겠죠? x1부터 세로로 xn이고 그다음에 평균값이 뮤1부터 뮤n이고 시그마는 아마 뭐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n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파지티브 데피닛이래요. 자, 파지티브 데피닛이라는 거는 어떤 n 차원의 실수 벡터를 가져와도 x 프라임 시그마 x가 0 이상인 그런 애들을 말합니다. 혹은 동치로 모든 아이겐 밸류 오브 시그마가 0 이상이다라고 해도 돼요. 그럼 파지티브 데피는 어떤 특징이 있죠? 파지티브 데피니시면 P이면은 자 반대쪽은 아닙니다. 인버터블 하죠. 인버터블 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네, 디터미넌트가 논지로라는 거죠. 왜 그러냐?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모든 아이겐 밸류의 프로덕션이죠. 근데 모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0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선형대수적인 내용인 거. 자, 그다음에 여기서 W라는 걸 정의를 해줬어요. W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얘가 어 그 이제 안에 있는 파라미터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인 카이스퀘어드 분포를 따른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자,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행렬은 쪼갤 수가 있어요. 2분의 1승 이렇게. 우리 배웠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짤막하게 얘기를 하면 복습. 자, 모든 대칭 행렬은 대칭
행렬 x는 p 람다 p 프라임 형태로 쪼개져요. 여기서 말하는 p는 그 각각의 열들이 컬럼들이 아이겐 벡터들입니다. x1, x2 뭐 이렇게 xn. 그다음 이제 람다는 이게 p고요. 람다는 나머지는 다 0이고 대각성분만 아이겐 밸류들인 행렬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아이겐 디컴포지션,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x의 2분의 1승은 뭐냐? 가운데만 2분의 1승을 하면 됩니다. 끝. 왜 그런가? x는 그러면 x 2분의 1승을 두 번 곱한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P라는 거는 올소고널해요. 올소고널 하다는 건 뭐냐면 역행렬이 그냥 대칭만 시키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만나서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P 람다 2분의 1, 2분의 1이 만나니까 그냥 람다가 돼서 원래 걸로 복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분의 1승이란 건 결국 루트를 씌운다는 거잖아요. 루트를 어떻게 씌웁니까? 다이에고널 한 행렬이니까 그 다이에고널 한 값들에만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파지티브 데퍼닛의 성질에 의해서 이 아이겐 밸류들은 다 양수니까 루트를 씌워도 허수가 튀어나올 일이 없죠. 그래서 잘 정의가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그마 2분의 1승도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요 가운데 것만 2분의 1승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그마 2분의 1승을 찾아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얘가 그냥 다중 다차원에서 표준 정규 분포가 돼요. 이게 왜 그러죠? 라고 생각을 좀 헷갈리면 제가 직관을 드리자면 1차원에서 제가 n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거 z로 어떻게 바꿨어요? 표준으로. 평균 빼고 뭐를 곱했죠?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2분의 1승을 해서 그냥 시그마로 만든 다음에 그 역수를 곱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평균 빼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시그마였잖아요. 그냥 역수가 아니라 2분의 1승 해서 역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얘가 그냥 n 차원에서의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 z의 이제 트랜스포즈와 그냥 z를 곱하면 그게 w와 모양이 똑같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zi 제곱의 서메이션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z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의 n차원 버전이잖아요. 그럼 Z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Z1, Zn이고 각각이 IID라는 거는 동일한 분포를 따르면서 다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Z의 트랜스포즈와 Z를 곱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가 1 바이 n이고 사이즈가 얘가 n 바이 1이니까 결과물도 1 바이 1이라는 건 그냥 딱 하나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해보면 얘랑 1이랑 1이 만나고 n이랑 n이 만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요게 되니까 아까 배웠던 거에 의해서 n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끝난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좀 빨리 갔는데 넘어갈까요? 자, x1과 x2가 있어요. x1은 둘 다 서로 인디펜던트 하고요. 감마 분포는 감마 분포인데 어떤 감마 분포를 따르냐면 이 두 번째 파라미터는 똑같고 1로 앞에 것만 다르죠. 알파 베타로. 그러면은 조인트 PDF 어떻게 구하죠? 그냥 곱하면 되죠. PDF. 왜냐하면 인디펜던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y1이란 거를 x1 플러스 x2로 그 다음에 이제 y2라는 거를 x1 플러스 x2분의 x1으로 하겠대요. 그러면 얘네가 인디펜던트 한가? 인디펜던트 하대요.
일단 쭉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 그 제코비안 구하듯이 x1과 x2에 대한 걸로 다시 쓰면 x1은 그냥 y1 곱하기 y2고 x2는 y1 곱하기 1-y2가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x1, x2 둘 다 0과 무한대 사이죠. 왜냐면 감마 분포의 서포트가 0과 무한대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y1은 0과 무한대 사이고 y2는 0과 1 사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제 y1과 y2에 대한 조인트 PDF 구하면 되죠? 여기서 J라는 건 뭐예요? 예, 이렇게 생각했죠? 는 첫 번째 거는 x1을 y1에 대해서니까 y2. 두 번째 거는 x1을 y2에 대한 거니까 y1. 그다음 이제 요 세 번째 거는 x2를 y1에 대한 거니까 1-y2 얘는 -y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y1 y2 빼기 y1 1-y2가 되죠. 그러면은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y1이 되는데 y1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y1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과가 이렇게 있고 뭐 그때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x1과 x2가 인디펜던트 하니까 감마 알파 콤마 1과 감마 베타 1을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앞에 것만 더해졌잖아요. 이렇게 인디펜던트 할 때. 인디펜던트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y1의 분포를 알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y1의 마지널 분포를 알죠? 이거를 조인트를 굳이 y2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적분해서 y2를 날려보지 않아도 y1에 대한 PDF를 우리가 알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y2의 마지널은 어떻게 구해요? 네, y1을 대해서 그냥 다 적분을 하면 돼요. 근데 y1이 범위가 0부터 무한대니까. 그래서 여기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식이 우리가 잘 보면 이 위에 있는 얘랑 얘를 곱하면 우리가 아까 제코비안 써서 구했던 y1과 y2의 조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PDF에서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인디펜던트하구나. 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디펜던트가 정말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y2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였으니까 y2 곱하고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 거죠. 왜? 평균이란 건 뭐니까? 0부터 1까지 y2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 베리언스는 뭐예요? 똑같이 이번에는 세컨드 모먼트 구해요. 세컨드 모먼트라는 건 y2 제곱의 평균. 제평평제 하면 되죠.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알 수 있는 거는 자 오른쪽 파라미터가 1이고 오른쪽 파라미터가 또 1인 두 독립적인 감마 분포를 더한 다음에 근데 그 중에 한 놈을 분자했어요. 뭐 x1을 쓰든 x2를 쓰든 그럼 이게 베타 분포를 따르는데 파라미터가 뭐가 된다? 베타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쵸? 알파라는 건 어디서 오고 이 위에 놈의 쉐이프 파라미터가 일로 오는 거고 이 두 번째 거는 나머지 한 해가 일로 온다라는 거죠. 이때 만약 y가 얘를 따른다고 하면 이 y의 범위 서포트라고 하죠. 랜덤 베리어블에서 서포트가 얼마다? 0부터 1까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DF도 복습을 할까요? PDF는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자, 쓸게요 여기다가. 그럼 PDF는 뭐냐? 는 감마 알파 감마 베타분의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y의 알파 마이너스 1승 1 마이너스 y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서 감마는 감마 함수죠. 그 감마 분포가 아니라 그 적분 형태 그거. 감마 n이 n-1 팩토리얼 n이 정수면 그거. 자연수면. 자, 그다음에 이제 디리클레. 뭐 디리클레라고 저는 읽는데 디리클레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이 사람이 태어난 나라 기준으로는. 디리슐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영어식이 디리클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중요하지 않죠? 뭐라고 하든 다 알아만 들으면 되니까. 둘 다 쓰여요. 디리클레, 디리슐레. 자, xi부터 xk 플러스 1이 오른쪽 건 1이고 왼쪽 거는 알파 i인 인디펜던트한 감마 분포래요. 그러면 이제 yi라는 게 자, 전체 합분의 i 번째만 분자로 라는 거고 그리고 yk 플러스 1번째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냥 다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yk 플러스 1과 나머지가 인디펜던트 하대요. 예. 뭐 그리고 이 y1과 이 yk라는 이 벡터 묶어 놓은 거 이거의 분포는 디리클레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generalized 베타 이거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generalized 그냥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시간이 시간이 저희 좀 남아서 한 1분만 할까 1분만? 자,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해보시고 자, 이거 계산 같이 해볼까요? 자, 이게 모양이 알파 빼기 1이 3이다. 그러면 알파가 4인 거고 베타 빼기 1이 4다. 그러면 베타가 5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0부터 1이 적분법이니까 그게 힌트입니다. 베타 분포를 쓰라는 알파 베타 둘이 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걸 제가 그냥 fx라고 할게요. dx였으면은 그냥 베타 PDF를 전체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1이 돼 버리죠. 근데 얘가 없는 거잖아요. 밖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fx dx는 감마 9분의 감마 4 곱하기 감마 5가 되는데 정수니까 자연수니까 분모는 9 빼기 1팩 8팩이 되고 3팩 4팩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80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y 분포 어떻게 찾죠? 자, 일단 x1분의 1은 x1 나누기 2는 뭐를 따르죠? 상수를 곱한 거니까 오른쪽 파라미터가 날아가죠. 이렇게. 네. 근데 x2분의 3은 2,1일 거예요. 그럼 이거 감마 분포인데 이 더하기 분의 나머지 하나 분자로 두고 둘 다 오른쪽 파라미터가 스케일 파라미터가 1이면 이거 그냥 베타죠. 3, 2 이렇게. 그렇죠? 그럼 PDF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감마 3, 감마 2 네, 맞죠? 감마 5 그다음에 x에 y로니까 소문자 y로 쓸게요. y에 3 빼기 1이니까 제곱 1 빼기 y에 2 빼기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PDF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모든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아마 그 제가 올려준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푸는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문제는 K의 형태로 바뀌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타 분포 문제 나올 때. 그럼 K만 찾으면 되겠죠? 자, 양쪽에 또 분모를 곱해요. 그럼 2분의 X
K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가 우리 주어진 거 기준에서 X1이 왼쪽에 있으니까 빨간색 형광펜 칠한 거기서 X1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 2분의 X1 곱하기 K를 넘길게요. 얘를 넘길게요. 그럼 X1으로 묶이고 2분의 1로 묶이고 1 빼기 K가 되고 이쪽은 3분의 K X2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양쪽에 이제 K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K 역수를 곱하면은 그게 X1이 X2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결국 곱하기 K분의 3이 1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3 곱하기 1 마이너스 K가 2K면 되구나. 그럼 3은 5K구나. 그럼 K는 5분의 3이구나 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Y였고 방금 한 거에서 얘가 베타 분포를 따랐죠. 그럼 그냥 3분의 5부터 범위 끝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해보시고. 자, 이제 한 단원 남았는데 섹션 하나 남았는데 아까 이제 디리클레 분포는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클러스터링 아시죠? 클러스터링. 필요스터. 예, K민즈 뭐 이런 거. 클러스터링이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뭐 점을 찍었더니 시각화를 했더니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룹 하나, 이렇게 그룹 두 번째 이렇게 묶는 게 머신러닝 기법이잖아요. 일종의 머신러닝인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면 어떤 고민이 빠지냐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룹을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세 등분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세 등분을 해야 될까, 뭐 두 등분을 해야 될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이 그룹을 몇 개로, 클러스터를 몇 개로 해야 될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는 방법에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non-parametric clustering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그 예시가 바로 일종의 예시가 디리클레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디리클레 분포는 디리클레 분포인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그 분포가. 그게 바로 디리클레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방금 제가 말한 자동으로 클러스터 개수까지 정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CRP라고. CRP는 뭐냐? 이것도 비슷한 건데 차이니즈 레스토랑 중국집이죠.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좀 비싼 중국집 가면 식탁이 이렇게 원탁이 있고 여기 위에 유리로 된 그 돌아가는 판이 올라가 있어요. 좀, 좀 이제 비싼 데 가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클러스터링 하는 거냐면 이렇게 손님이 온다고 치는 거예요. 데이터 하나인 거죠, 이게. 손님이 왔을 때 얘가 일단 처음 온 애니까 첫 손이니까 일단 첫 테이블에 앉혀요. 두 번째 애가 왔어요. 2번. 2번이 왔어요. 2번이 봤는데 1번이랑 비교를 해봐요. 디리클레 분포를 기반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베타 분포일 수도 있겠죠. 제너럴라이즈드 베타니까 디리클레가. 얘랑 너무 달라. 생긴 게. 그러면은 테이블 하나 더 가져와서 여기 앉혀요. 2번을. 근데 이제 3번을 데리고 와요. 근데 얘는 1번이랑 좀 더 비슷한데 2번이랑은 좀 달라. 그럼 여기 앉혀요. 만약에 1번과도 너무 다르고 2번과도 너무 다르면은 새로운 테이블을 또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n번째까지 하면은 테이블이 막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니즈 레스토랑 프로세스라고 하는 논 페라메트릭 클러스터링 메소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통계적 머신러닝 같은 거 배우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학부 수준에서는 아니고 대학원 가서 혼자 배워야겠죠? 이런 수업은 안 열립니다. 자, T분포는 뭐냐? 자, T분포는 우리가 뭐를 할 때 쓰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분산을 모를 때 샘플 베리언스를 가지고 두 분포의 평균이 같냐를 비교하는
그거를 할 때, 이 하이퍼서시스 테스팅을 할 때 우리가 T 분포를 쓰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 맞을 겁니다, 아마. 예. 자, 그래서 T 분포는 어떻게 만드냐? 쉽습니다. Z가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이 R인 카이스퀘어드 분포가 있어요. 얘네 둘이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자, 왜 R로 나누죠? 그게 degree of freedom이니까. 그게 파라미터니까. 나눠요.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드 1로 바꿔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걔가 바로 T 분포를 따릅니다. 중요한 건 인디펜던트여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쭉 보면은 제코비안을 써서 이제 T의 그거를 이제 유도를 하는 게 있는데 계산 과정이니까 쭉 보시고 뭐 이런 걸 내지는 않지 않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수식적으로 좀 계산이 많이 필요한 건 잘 안 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놓친 거, 안 한 거. T분포는 파라미터 하나 있죠? 자유도. 얼마죠? 얼마죠? R입니다. 왜 R이냐? 여기 V의 자유도가 R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도 되냐면 이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을 하면 걔가 이거를 따른다고 배웠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카이 스퀘어드. 그러면 이 분모를 보면은 카이 스퀘어드 분포를 자유도로 나눴으니까 지금 얘가 1인 거예요. 자유도가. 이거를 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완전 똑같다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위에는 기존에 있던 표준 정규 분포죠. 그러면은 이미 카이스퀘어드 1이 표준 정규 분포 제곱인데 그거에 루트를 씌웠으면 이걸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독립적인 표준 정규 분포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렇게 해서 평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아까 가설 검정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 쭉 보세요. 이게 모먼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MGF를 따로 안 구해도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K에 1 넣고 2 넣고 하면은 분산 뭐 평균 다 구할 수 있겠죠? 평균 얼마다? 0. R-2분의 R.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하니까 평균은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XI가 IID 한 이거래요. 이건 뭐예요?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죠? 평균. 예, 평균이죠, 평균. 샘플민? 그쵸? 평균. 얘는 뭐죠? 뭐, 예, 표본 분산, variance. 왜 n-1로 나누는지 아시죠? 자유도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불편지정. 그쵸. 음. unbiased estimate를 만들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뭐를 증명할 수 있대요? 얘가 이거를 따른다. 얘랑 얘가 인디펜던트하다. 얘가 카이스퀘어를 따른다. 얘는 T분포를 따른다. 이거 네 개를 볼 수 있대요. 자, 일단 A는 제가 매우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규 분포에 선형 결합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 선형 분포 선형 결합이란 건 뭐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상수만 곱하고 다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이거니까 얘가 돼서
그냥 평균 똑같죠. EXI로. 그래서 뮤. 그다음 분산은 이렇게 있는데 상수는 제곱해서 빠져나오고 독립이니까 서로 서메이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니고 시그마고 여기 n까지니까 그냥 n분의 1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A 끝났죠? 분포는 정규분포. 왜? 정규분포의 선형결합은 정규분포니까. 이제 B부터 볼까요? 자, X를 묶었어요. n차원으로. 그러면 이제 X의 요 표본 평균과 이 새롭게 정의한 Y. Y라는 건 뭐죠? 자, Y라는 건 X1부터 XN 빼기 n분의 1의 자, n분의 1의 1 xi. 요게 이제 다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의 항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자,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x1에서 n분의 나머지를 뺐으니까 x1만 첫 번째만 n-x1이고 나머지는 그냥 n분의 어쩌고 형태로 다 빠지겠죠? i는 이제 1이 아니고 다 나머지도 이런 모양일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1n은 다 1인 세로 컬럼 벡터고요. i에는 대각 성분이 1인 행렬이죠.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민과 공분산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근데 논 다이애고널이 다 0이니까 요 x 바라는 애와 y라는 애는 인디펜던트 하구나. 근데 s 제곱이 계산해봤더니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번에 x랑 y가 인디펜던트 해요. 그러면 x랑 y만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함수도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s 제곱이라는 게 y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n-1분의 y 프라임 y. 그러니까 x랑 그 여기서 샘플민이죠. x랑 s 제곱도 인디펜던트 하구나라는 내용인 거죠. 그다음 C 왜 카이스퀘어드 분포를 따르냐라고 했더니 이게 그거 쓴 거죠? MGF. 네, MGF 쓴 거고. 자, 이게 이제 MGF 오브 카이스퀘어드 N이고 얘는 뭐예요? MGF 오브 시그마 제곱분의 n-1 S 제곱인 거고 얘가 이제 MGF 오브 카이스퀘어드 1이죠? 그쵸? 그러면 카이스퀘어드 자 보세요.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랜덤 베리어블 RV라고 쓸게요. 랜덤 베리어블끼리의 합은 뭐랑 동치였어요? MGF끼리의 곱과 동치였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또 배운 거 카이스퀘어드 A와 카이스퀘어드 B를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카이스퀘어드 A 플러스 B였죠? 언제? 독립이라면. 그쵸? 그리고 독립이라면 MGF에 묶여있는 곱도 각각의 곱으로 쪼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MGF 상에서의 곱이 실제로는 요 분 랜덤 베리어블 사이의 합과 같은 거죠. 그럼 왼쪽은 카이 스퀘어드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 n이고 이쪽이 1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여야 된다? 카이 스퀘어드 n-1이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 계산은 한번 직접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t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쵸? 왜냐하면 x 바 자체가 정규분포고 평균이 뮤 그다음 이제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으니까. 그 얘는 뭐예요? 얘가 아까 카이 스퀘어드 n-1을 따른다면서요. 카이 스퀘어드 분포를 따른 애를 자유도로 나누고 루트를 씌우면 그게 바로 t 분포였잖아요. 그쵸? 자유도는 뭐였죠? 그 분모에 있는 애의 자유도와 동일했죠. 끝났죠. 해보시고 해보시고. 자, F 분포하고 끝냅시다. 자, F 분포는 이제 음, 자, U가 카이 스퀘어드 R1, V가 카이 스퀘어드 R2고요. U랑 V가 인디펜던트합니다. 그러면 U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나눠줘요. 분의 분해가 아니라 분모에 또 나눠줘요. 그게 W라고 합시다. W의 분포가 뭐다? F 분포고 파라미터 두 개가 나와요. R1, R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얘가 F 분포를 왜 따르냐?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해 보면 돼요. 자, 우리가 PDF의 W의 PDF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말해줘요. 새로운 걸 정의를 해요. X는 V다. 그러면 우리가 U랑 V에 대한 PDF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인디펜던트니까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냥 카이스퀘어드 PDF 가져와서 여기서 U랑 V 자리에 뭐 넣어줘요? U 자리에 뭐 넣어줘요? 일단 V 자리에는 X 넣어주고 U 자리에는 어 잠시만요. W 곱하기 R2분의 R1 곱하기 V가 U인 거고 이제 U 자리에 V가 이제 X니까 WX 곱하기 R2분의 R1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UV가 다 사라지고 W랑 X만으로 바뀌었죠? 네, 제코비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제코비아는 아마가 아니라 UV WX 요거겠죠?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했더니 조인트 PDF가 이렇게 됐더라. 그럼 우리는 W만 궁금하니까 X를 사라지게 하면 되죠? 그래서 X를 적분해서 날렸더니 또 요 복잡한 모양이 됐는데 이 복잡한 모양이 이제 F 분포다 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MGF 안 구하고 그냥 케이스 모먼트를 바로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해봤더니 그걸 바탕으로 평균 구해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를 해야 되냐? 1번 각 분포 PDF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외우세요. 감마, 베타, 또 뭐 배웠죠? 나올 만한 거. 예. TF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카이스퀘어드 정도. 그 치트시트 이번에 또 된다던데 근데 저 아 진짜요? 근데 A4 굉장히 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아이 판정 치면서 각 분포 PDF 외우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랑 관계식 외우세요. 관계식. 관계식. 관계식이 뭐가 나오면 다 감마를 기준으로 묶이면 되겠죠. 웬만한 건. 감마, 카이스퀘어드, 그다음 정규 분포, 그다음에 이제 F 분포, 그다음 여기 묶어서 요 사이에서 T 분포, 그다음에 베타 분포, 그다음 이제 감마랑 익스포넨셜 분포, 그다음 익스포넨셜과 포화송 분포. 포화송과 베타 분포는 시험범인가요? 이번에? 퍼서 포화송 시험 아 그래요? 네, 그럼 퍼서 시험. 베타가 아니라 잘못 썼어요. 바이노미얼. 알고미는 근데 이거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했어요. 이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람다는 NP로 유지가 될 때 N이 엄청 커지고 P가 엄청 작아지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때 이거랑 포화성 람다가 유사하다. 그래서 요 관계식 외우면 되겠죠? 이 그래프.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풀. 그 문제 오늘 풀기 시작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녹화를 멈출게요. 여기서. 자, 수고하셨습니다.